목격자 K님, 어제 1230 영 리더들과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였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제 우리가 그냥 사회 현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뭐냐? 1020, 30이 각성했다. 이들이 정치적 발언, 영향력 점점 키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인지 드러냈을 때 기존에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성 정치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했던 일부 혹은 그런 위기를 전혀 몰랐던 일부 혹은 아예 정반대로 지금 대한민국 우파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까지 쫙 끌어모아가지고 이 1020, 30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나서야겠구나. 내가 학교 다니지만 내가 직장 다니지만 그거 잠깐 쉬어도 돼. 휴학해도 돼. 내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토요일엔 서울 올라와야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금 체제 수호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 어쨌든 원치 않지만 펼쳐지는 이 조기 대선에서 흐름이 체제 수호 전쟁에 대해서 반영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은 뭐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붙어 싸우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있지만 뭐 청년 시민 단체도 있고 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지방에 뭐 울산이라던가 혹은 아예 개인으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그런 청년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년 정치 세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자유대학의 신당 창당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청년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우리 목격자 K님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일단 신당 창당 그 자체가 이슈가 되고 토론거리가 됐다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좋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반대가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있으면서 텐션이 생기고 긴장도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보고 더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게 맞냐 혹은 지금 시점이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토론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신당을 창당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당이라는 거 뭐 어른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만드는 절차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아야 되는 거 발기인 200명 그리고 뭐 당원 5,000명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부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국가기관에서 이 당을 인정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서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뭐 기성세대가 뭐 혹은 변호사들이 내가 돕겠다라고 해도 이 청년들이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어려운 길을 자기 스스로 가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결국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는 생애 첫 선거 동력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모르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는 10대들도 눈을 뜨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투표를 잘하자, 제대로 하자라는 의미의 캠페인인가요? 어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귀에 쏙 들어온 얘기였어요. 이제 탄탄대로라는 얼마 전까지 탄대청으로 활동했던 그 단체의 일부가 탄탄대로 이름 바꾸고 권영영 대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권영영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다 이번 대선에서 뭐냐 생애 첫 투표를 하자라는 운동을 하자.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율을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60대, 70대가 가장 투표율이 높고 세대가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고 20대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평균 70%대 나올 때 20대가 한 50%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역발상으로 청년 세대가 투표 동료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 정치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시국에는
국민의힘을 찍던 부모 세대도 조금 그 중에서 이제 스윙 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번에는 이 시국을 보니까 대세가 반대쪽인 것 같다. 정권 교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관성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를 아니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 얘가 지금 이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설명하네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표 안 하던 애들이 투표 참여해가지고 투표율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부모 세대 중에 관성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까지 이 청년들이 꽉 잡고 더 정확하게 이 시국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생애 첫 투표에 대해서 저도 좀 같이 한번 강조해보고 혹시 그 단체가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한번 기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외국 같은 경우는 10대들의 정치 참여나 정당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제 10대 중에서도 고등학생 정도면 웬만한 사리 분별은 다 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고 첫 번째 투표권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보수 후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들에게 투표하자는 캠페인 물결이 일어난다면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대 30대로 번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 동생들도 저렇게 투표하는데 20대 30대 우리가 놀러가면 되나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생애 첫 선거 동력 캠페인 이건 정말 우리 보수 진영 전체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매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울산, 창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어게인 행진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크건 작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목격자 K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의미들을. 일단 윤어게인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이제 절박하고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윤석열 재출마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단순한 구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뭉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럼 계속 그것만 외치나? 아무것도 안 하나? 뭐 이런 어떤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유대학에서 이 청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백마탄 초인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보고 우리 스스로 초인이 되자.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윤어게인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대학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회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행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냥 전국에서 다 같이 부르면 됩니다.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서 작성하시면 돈도 안 들어요. 뭐 악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냄비 가지고 와서 치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홍대에서 했던 행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연설을 딱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다음 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최초로 했던 곳은 종각에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연설을 했는데 수요일 날 바로 경찰서 가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고 금요일 날 이틀 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금요일 날 그 행진을 했을 때 완전히 그냥 개인이거든요. SNS에 딱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거의 1000명, 수천 명이 왔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19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이 강남에 모여서 큰 집회를 했을 때 지금 지방으로 이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랑 이제 몇몇 이제 동료 유튜버들이 대구에 또 갔어요. 혹은 대전에도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전국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윤어게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제 명예회복시키고 직무복귀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벌어지는 대선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울고 있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향 끼치냐? 국민의힘 경선에 일단 영향 끼쳐야 됩니다. 그럼요. 네.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끼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만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국민의힘 경선 이제 본 경선 들어가면 당원 투표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표가 많습니까? 영남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대학도 이번 토요일에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저 금요일 날 대구 또 갑니다. 네.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표가
윤어게인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윤석열 재출마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를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과 야합하는 거기에 부역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역하는 그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 이거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일 그걸 지면요 어쨌든 우리 장악된 미디어가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지워졌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기에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벌써부터 나경원 의원 아쉽게 떨어졌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없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다가 탈당했다가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결선이라도 가봐요. 맞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걸 우리 윤어게인 하는 사람 다 자각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윤어게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오해해서 이제 좀 뭐 그런 비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현장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그 지역에서 정말 호응을 크게 해줍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처음에 1000명 미만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쭉쭉쭉 따라가니까 한 3km 넘게 거의 한 4km를 걸었고 목적지가 국민의힘 대구시당이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알면 다 나오고 나오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경선에 배신자, 저는 배신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우리 당원도 배신했고 국민들을 국가를 배신한 배신한 거죠. 겁니다. 국가를 국민 배신한 배신하고.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 제대로 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전국에서 퍼지는 윤어게인 흐름을 보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권유 대표님 말 들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분들의 우려와 걱정을 누구보다 그 윤어게인 행진하는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신당 뭐 자유대학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된 후보 뽑아서 윤석열 대통령 정신 계승할 수 있게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음 편하게. 그럼요. 물론 이제 이 자유대학 신당에 대해서는 자유대학 신당 뭐 관계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논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다 결속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이제 뭐 약간 뒤풀이 방송처럼 해가지고 소통하는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대선에서 분탕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서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것에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심지어 국회에 가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또 자각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반영하지 않는 모습,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만일 그걸 죽이면요, 국민의힘이 그냥 기성정치대로 해도 돼라는 메시지랑 같아요. 자유대학 신당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좀 우리 우파 시민들이요, 좀 종속적으로 생각하거나 진영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방송에서 여러분 탈당하지 마세요로 제 후기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그건 중요하죠. 그리고 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책임당원 이 지금 자유대학 신당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면서도 계속 안 바꿀 거다. 계속 갈 거다. 난 책임당원 갈 거다. 그거는 내가 국민의힘의 뭐 내가 정신 지배를 받아서도 아니고 엄청 사랑해서도 아니고 사실 별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화날수록 책임당원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회초리를 때릴 수 있으니까. 멱살 잡고 우리가 흔들 권리가 그거다. 더 많이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 청춘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같이 모든 도구를 다 이용할 수 있을지를 토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길 걸을 때 우리가 너무 일찍 판단하고 막 뭐라 하기보다는 한번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자. 나라를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뜻은 우리와 다 같으니까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 권유 대표님이 해주셨고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의 4강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에 충격받지 않은 뭐 자유파 시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너무 비상식이에요. 여론조사가 아무리 나와도 안철수가 4등 안에 들어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안철수가 4등 안에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아주 적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었고 오세훈이 불출마하고 나경원이 출마 선언한 그 주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나경원이 치고 나갔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는 일단 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리가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100%로 역선택 방지하면은 방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틀렸어요. 4천 명 표본도 뭐 많다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선, 이런 방식의 경선을 민주당도 하고 있을 때는 좀 갈려요. 자기들이 민주당 지지층도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여론조사가 있을 때 갈려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은 이미 본경선으로 갔잖아요. 전국 순회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여론조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종이에 투표해가지고 까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만 여론조사 돌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론조사 공정해서 합니다라고 알려버렸어. 그러면 여론조사 전화 올 때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아 나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되는구나.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거기에 샘플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역선택을 다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힌트까지 다 준 거예요. 저는 이거 고인가 싶기도 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애초에 그 컷오프, 그 8명에서 4명 컷오프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K보팅도 문제지만 어차피 할 거면 그거 왜 못합니까? 돈 듭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번 날리면 되는데 돈 많이 듭니까? 뭐 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컷오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우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많이 없다. 지금 있긴 하지만 많이 없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윤어게인을 외칠 때 국민의힘을 더 감시하면서 외쳐야 돼요. 국민의힘 이런 미친 짓을 할 때 그 현장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그 디테일을 따지면서 외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대선 과정에서 윤어게인 목소리를 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네네.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의 그 메시지, 그 열망을 잘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이 윤어게인 정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구현되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윤어게인 목소리가 뭔지를 후보들이 아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쉽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는 거 맞아요. 집착합니다. 집착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만 하는 줄 아는, 무지성으로 그것만 하고 있는 줄 아는, 전략적이지 않은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소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보들이 그렇다면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별로 선거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거는 결국에는 뭐 0.1%까지 끌어안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도 우리 영 리더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후보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청년들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윤어게인을 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잘 준비된 그 토론자가 잘 선별된 그런 자리에서 세우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도전적일 수도 있는 청춘들의 목소리를 직면해서 설득해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옳다 생각이 들으면 수용하면 되니까 그런 접촉점을 많이 만드는 것 후보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하고 안은 필요 없어요. 그건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이죠.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접촉점도 필요하고 한과 안은 안 된다라는 공통 분모도 있고 지금 굉장히 경선이 또 숨가쁘게 흘러가서 2인 결선으로 가게 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인데 네네.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질문이 있어요. 장예찬 너는 안 밝히면서 왜 권유 대표한테는 어려운 질문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김문수, 홍준표 둘 중에서 누구야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 딱 누구 다 안 짚어주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판단해야 된다. 약간의 힌트를 주신다면 권유 대표님의 생각.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제가 네.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돌려 말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자, 계엄에 대해서 찬성 반대,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 지금 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죠. 저쪽은 우리 적진에는 둘 다 반대예요. 그런데 요쪽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2명 있습니다. 네. 근데 계엄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가 달라요. 물론 어떤 우리가 뭐 2주 전인가요? 약간 실망한 그런 태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캠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 뭐 2주 사이에 후보의 메시지가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낸 후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말하자면 휴전선 넘어 있는 사람들하고 뭐 홍준표 후보가 그 사람들하고 아주 같지는 않지만 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노선을 나누면 또 완전히 완전 다르거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주 이 어떤 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분노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좀 폄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혹시나 계엄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좌익 라디오에 가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했었던 메시지도 정권과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뒤늦게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선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이철우 아주 저는 죽음의 조 토론 재밌게 봤거든요. 굵직한 족적을 남겼죠. 네. 네, 그리고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텝 꼬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탄핵 소추만 안 했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당신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시원했거든요. 거기에 열광했던 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철우 지사 표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은 표가 갈려가지고 뭐 반사 이익을 누군가 누릴 것 같다는 생각에 표를 못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저는 네. 무조건 지지세는 굉장히 크다. 이 어떤 가치관, 방향성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안아야 되나? 제가 어제 우연찮게 백지원 대변인과 원영섭 변호사 같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한 분 김문수 캠프와 나경원 캠프 이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냥 진짜 아무런 뭐 콘티 없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그 교집합에 자연스럽게 계속 다 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방향이 같아요. 이제 보니까 방향이 같아요.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후보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연합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이철우 후보가 바로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의 뭐 결정은 나경원 후보 몫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우리 유권자들 특히 지금 이 경선에서는 당원들이 잘 살펴보고 그럼 아주 쉽게 결론에 수렴할 것이다. 특히 이제 원영섭 변호사 뉴미디어 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경원 후보에서 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개인이 막 매력적이고 옛날부터 좋아했고 이거보다는 사실 출마 선언문에 담겼던 윤석열 계몽령의 그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방향성 거기에 우리가 이제 환호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걸 다 가져갈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어제 이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그 나경원 후보가 냈던 선명한 메시지를 누가 잘 계승해 가는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지켜보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청년들과의 대담에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윤어게인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의힘 경성 상황까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권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최대한 말을 평소처럼 길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바이오 리듬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요. 참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어제 원영섭 변호사님과 백지원 대변인을 같이 제가 모시게 된 이유가 장해찬 최고님이 지금 여기에서 잇몸 역할을 하려고 나오셔서 몸을 갈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방송을 못 하셨어요. 네, 어제 제가 저녁 방송 하나 펑크 냈죠. 예,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하게 된 거거든요. 한 번 이빨이 빠져 보니까 그 소중함을 너무 알아요. 네, 네. 예,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이 우파 진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맞아요. 네. 잠깐 뭐 건강하시지만 잠깐 자리를 못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여실히 느낍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런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돌아오셨을 때 정말 더 뜨거운 이제 환영과 지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박사님 아까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이제 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고성국 박사님이 막 그 구독 눌러라 뭐 해라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걸 장해찬 최고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합니다. 네. 맞아, 저걸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목격자 K 권유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